9월 26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9월 달도 말이고요.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 방송이 아마 좀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 방송의 그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청을 이전해서 옮길 일이 발생해 가지고요. 앞 사무실에서 이사도 하고 또 우리 내부도 수선하고 해서 소리가 좀 났습니다. 오늘도 이전한 2층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직 이 방음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아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 오늘 내일 당분간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난 금요일날 자정을 넘겨서 정확하게 토요일날 새벽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 야당이 합세해서 처음에 국민의당은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160표가 넘는 표로 통과시켜버렸는데요. 이후에 휴의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감을 포함한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여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실제로 올해 첫 농해수위 국감에 여당 의원들의 참석이 거부되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지금 농림식품부 국감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편을 들면서 이 국회 법을 무시했다. 이래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그리고 안건을 이 김재수 해임 결의안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이것이 국회의장에 대한 고발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한마디로 이 국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를 했다. 월권을 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국회 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그 일정을 갖다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건이나 더 나아가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이메일을 보낸 부분이 협의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메일 하나 달랑 보내놓고 협의한 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 모든 의사 일정에 관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놓고 국회의장과 협의했다고 우기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즘 이 녹음 기술이나 촬영 기술이 좋다 보니까 정세균 의장이 이 당시 그러니까 세월호 이 특조위 활동 연장이나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문회나 두 개 중에 한 개는 내놔야지 그러지 않고 두 개 다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김재수 해임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국회의장의 발언 또한 이렇게 전 언론에 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 새누리당이 야당이 했던 필리버스터를 원용해서요. 자, 의원들이 그 시간을 직접 끌지는 않았지만은 의원의 질문에 장관들이 길게 대답하는 방법을 통한 즉 장관까지 동원한 한마디로 의사 일정 방해를 했고요. 필리버스터라고 그러죠. 또 국회의장은 밥을 먹고 왔는데 왜 국무위원들을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느냐 해서 저분들 밥 먹게 또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나 새누리당은 그날 금요일만 넘기게 되면 일정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거부하면 월요일까지는 통과를 못 시킬 거라 생각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과 그 다음에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을 상정을 시켜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강대강 충돌로 지금 오늘까지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세균 의장은 여당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 2, 3일간 국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겉으로 흥분을 하지만은 이번에 이 국회 일정에 있어서 한번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끝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목요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매우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문제에 대해서 국가 위기에 근거 없는 어떤 의혹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규탄을 했고요. 또 과거에 햇볕 정책을 아래서 북한에 돈을 줬던 것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원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박지원 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김재수 해임 결의안에서 발을 좀 빼는 듯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또 요즘 사드 반대에서 안철수 대표부터 해서 입장을 슬쩍 바꾸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왼쪽으로 강경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노 대통령이 자신을 탄핵하겠다라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어떤 문제 등으로 배려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형과 대우건설 사장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자극을 시켜서 탄핵을 유발한 것과 비슷한 일이 좀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이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 국회에서 이번에 한 7개 상임위 정도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가 계속 떠들어지는 판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 문제가 언론 지상에 계속 화제로 장식되는 부분도 원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국회 파행과 또 김재수 해임 결의안 통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수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미 해명이 다 됐고 임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관을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사 이래 5번의 장관 해임 결의안을 그 국회가 통과시켰고 그때마다 대통령은 다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이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이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이 벌어졌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 수리가 지난 금요일날 일가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서도 내사를 했다고 해서 이 지금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30일날 국정감사에 기관의 정인으로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즉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그 국감의 정인으로 채택되어 있어서 이 두 재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와대가 이렇게 의혹만으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져왔는데 사표를 수리해버림으로써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100%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석수 감찰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지금 말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석수 감찰관이 과연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되는 내용을 흘렸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검찰에 고발이 되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라고 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데 대한 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석수 감찰관을 그렇게 조져댄다면 이건 그야말로 좀 이상한 정권이죠. 근데 그 배경에 지금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한 내사를 착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우병우 문제와 K스포츠 미르재단을 잠깐 보도했고, 또 그게 이렇게 요즘 조선일보가 주춤하니까 한겨레가 K스포츠와 미르재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봤어. 부패 기득권과 좌파 세력의 연합이라는 청와대의 이야기가 애초에 무엇을 겨냥했는가 하는 부분이 대략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은 요약을 하자면 내년 대선까지의 어떤 중요한 정치 일정에서 대권을 앞두고 현재 야당은 사드 벤치에 대한 관성적이고 이념적이고 운동권식의 어떤 반사작용으로 반대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석연찮은 입장을 보여왔거나 또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을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고 장거리부터 SLBM까지 다양한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면서 이제 전 세계 앞에 눈앞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미국도 선제 타격론까지 등장하게 되니까 야당이 이대로는 안보 문제 때문에 정권을 거의 잡을 것 같았는데 놓치게 될 상황이 지금 보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심의 카드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 문제를 던지고 여기에 이석수 감찰관도 끌어넣고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수 해임 결의안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야당이 한마디로 이 청와대에 길을 꺾겠다라는 부분, 또 야당 내부의 지금 이 단결이 국민의당의 다른 행보를 통해서 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견인하겠다라는 입장에서 강성으로 갔고, 국민의당은 결국 그 강성 대열에 다시 재합류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서 밀리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적인 의혹 제기로 박 대통령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 문제를 강성으로 해서 이번에 이 2016년 가을 정기국회는 국감은 설사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의사를 통해서 이번에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이 매우 강성으로 국회의장 고발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 결론이 나가는 부분은 결국은 현재 여야와 청와대와 야권 대권 후보가 감정 오기의 정치 지금 대결을 벌이면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국민은 눈밖이다. 그리고 야당 또한 자신의 인적 우위를 현재 안보 어떤 전국 속에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라는 입장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이런 일을 결행을 했고, 청와대는 어차피 야당하고 세게 붙어야 여권의 또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결집을 하면서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장차관 100여 명에 대한 연석 회의를 하면서 워크숍을 했죠. 기적도 이야기를 하고 뭐 유행가에서 달리기와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인데 둘 다가 이미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겠다. 또 뭐 나비라는 것이 누에 고치 속에 들었을 때는 흉악하지만은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훌훌 난다.
그리고 또 뭐 요즘 비행기, 비전을 가지고 기적이 행하면 기적을 갖다가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지금 고난, 기적, 그리고 꿋꿋이 한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뭐 사방과 투쟁을 하더라도 내 갈 길을 간다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을 해 가시면 되지, 야당이 설사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런 야당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밀고 가야지, 이렇게 결연하게 전쟁을 하듯이 생각을 가지면서 끌고 가는 부분에 그것이 결국 야당의 이 오기 정치 그리고 갑질 정치 부분에 서로 맞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행위, 즉 지금 무슨 뭐 세월호 국조위 연장이니 뭐 백남기 사망 관련해서의 또 여러 가지 정치 투쟁환이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어떤 여러 이 행태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 이런 부분들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혹과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야당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설거머니 타고 넘으면서 야당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렬강 대결을 유발해서 지금 보수 진영도 결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문제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또 이 둘 다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이 될 건데요. 이 청와대나 여당은 둘 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치고는 잘된 전략인가라는 데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당이나 국회의장은 이번에 이런 강성을 갖다가 유발한 부분은 국면 전환을 위한 부분이고요. 이 국면 전환은 결국은 파행을 원해서 이 당분간 국회 일정이 정지됨으로써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